이렇게 팔봉선을 중심으로 한 엑스레이에 충주 지역 전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주 지역, 대체로 조선시대 충주 지역 서원의 건립 양상과 각각 서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한번 좀 추적해 보고자 했습니다. 대체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개는 한 네 가지 서원, 물론 충렬사는 사당이긴 합니다만,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서원과 같은 기능을, 물론 이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사당이지만 이제 서원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지리지나 이런 데 나와서 같이 포함시켜서 제가 네 개의 서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서원은 이제 1543년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 조선의 서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퇴계 이황의 이른바 서원보급운동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조선적인 서원의 모습들이 갖춰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체로 이제 선조연간에 이르면 전국에 서원이 하나 없는 데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역에 서원이 이제 확산되고 설립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충주 지역의 경우에도 팔봉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몇몇 서원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지적을 해 놓으셨고 또 자료 정리도 좀 일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주 지역 서원의 건립 양상이라든지 또 각각의 서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격 등에 대한 이해는 일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 뭐 사실을 교정을 하면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면 사실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과연 충주 지역의 서원은 어떤 서원들이 있을까? 또 어떻게 그 서원들을 대상으로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충주 향토문화대전, 여기에는 이제 충주 서원이 팔봉 서원과 하강 서원이 두 개가 지금 충주 서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진짜 챗GPT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충주 지역 서원은 뭐냐? 뭐가 있느냐? 그걸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충주 향토문화대전을 인용을 하면서 팔봉서원과 하강서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서원만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 서원들이 많이 좀 누락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조선시대 서원지에 지리지나 이런 거에 나오는 서원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처음에 서원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1632년의 기록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팔봉서원만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18세기 중반에 나온 여지도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1928년에 환여승남까지의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대체로 팔봉서원, 그다음에 운곡서원, 그다음에 누암서원, 충렬사. 물론 이제 운곡서원은 현재는 이제 음성으로 지금 소재지가 음성으로 나옵니다만, 대체로 이제 조선시대 지리지를 보면 이와 같이 네 개의 서원 정도만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871년에 나온 호서 읍지, 그 뒤에 붙어 있는 읍사례를 보게 되면 그 밖에도 지천사를 비롯해 여러 개의 서원과 사당, 그 다음에 환여승남에 보면 몇몇 서원들이나 사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제 서원이 등재된 것은 아무래도 이 사역 여부와, 즉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공인이 되면서 국왕이 사역을 하는 그 사실과 아마 관련될 것 같긴 합니다.
관련된 것 같긴 한데, 어, 아무튼 이번 발표에서는 대체로,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응곡소원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소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한, 요 발표에서는 대체로 이제 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리지에 등장하는 팔봉서원, 운곡서원, 누암서원, 요 네 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대체로 그 서원 철폐가 고종년 간에 서원 철폐가 이루어지긴에 작성된 지도 같습니다. 지도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도에서도 보시면 저 왼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왼쪽에 운곡서원,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어, 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위축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 축열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열사 어, 밑으로 보시면 이제 팔봉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봉서원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누봉서원. 그래서 대부분의 읍지나 또는 지도 여기에서도 이 네 개의 서원만이 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의 서원들, 물론 사회과 관련된 서원이긴 합니다만, 이들 서원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체로 네 개의 서원을 일단 중심으로 어, 하겠습니다만, 아마 나머지 서원의 경우에도 각각의 나름대로의 그 의미나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발표에서는 대체로 네 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서원은 이제 1543년 백운동 서원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전국 각지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서원이 건립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충주 지역의 서원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의 서원은 이제 팔봉서원입니다. 이 팔봉서원의 출발은 바로 이제 1582년 당시 이제 충청 감사였던 김우괭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이제 이자와 이영경의 유적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요것들을 한번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을 기리는 곳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바로 이제 1582년에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발의를 해서 하는데 바로 요 토계의 이자와 이영경의 유적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바로 이제 노수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두 선생, 즉 이자와 바로 이현경의 마음이 합치됐던 경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것을 아마 충주 지역의 사림 또는 내지는 학문 공동체의 연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리기 위해서 바로 김효경의 발의로 시작이 됩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 충주 지역의 사림 내지는 또는 성리학의 학문 공동체 이것에 사실은 연원을 우리가 따라 올라가면 대체로 이자와 그 다음에 이현경을 중심으로 내려오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사화기에 많은 고초를 겪고 그렇긴 합니다만 대체로 충주 지역의 학문을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이분들이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대체로 팔봉서원은 아마 이분들의 연원을 두고 그것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김효경의 발의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제 당시 충주 목사였던 이선관, 그 다음에 당시 충주 지역에 있던 선비들 몇몇 분들이 모여서 바로 이자가 살던 토계 북쪽에 좌양을 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충주 목사 유한충 그다음에 이후에 이어지는 오군 김이등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이 지방관들과 바로 지역 사림들이 협력을 해서 만든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창기 팔봉서원의 이름은 바로 이제 개탄으로 개탄서원으로 이름이 명명이 됐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제 토계의 개자와 바로 용탄의 탄자를 따서
속에 세운을 세우고 용탄과 연계하여 이름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바로 이제 개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이 과정에서는 바로 이제 이자를 주장을 하고 이연경을 병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건립된 이후에 이 서원의 주문은 대체로 그 이연경의 외송자이자 바로 문인인 강복성이 이 일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관하는 과정에서 바로 1612년에 바로 김세필과 노소신을 죄송합니다. 좀 뭐 학술 발표다 보니까 존칭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필과 노소신을 추가로 제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초창기 요 충주 지역에 학문 공동체를 유지했던 그분들이 이제 1612년 김세필, 노소진 등을 추가로 제양하는 과정으로 좀 네 분이 제양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아마 요 당시에 아마 상당히 좀 전란으로 많은 피해를 벗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뒤시기에 이어집니다만 아마 1차적인 중권은 1627년을 전후로 해서 중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택당 이식의 글들을 통해서 보면 아마 대체로 요 1624년, 이제 27년, 바로 이제 충주 목사 이식으로 재직할 때 1차적인 중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팔봉서원이 건립된 이후에 그 순차적으로 건립된 서원이 바로 이제 운곡서원입니다. 이 운곡서원은 그 출발은 대체로 이제 서당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관련해서는 이제 뭐 좀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 부분에 논란이 좀 있긴 한데요. 어, 지금 현재 충주 지역 서원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이제 어쨌든 조선 때 충주 지역 사족들이 만드는 서원이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요 아마 대체로 채흥원이 발의를 하고 그래서 이때 서당은 단순히 그 어린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기보다는 대체로 강학서당의 성격을 띠고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이제 1602년에 바로 이제 그 정구가 이 충주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 서당의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구는 이 충주 목사로 부임을 해서 이 충주 지역의 읍지를 또 만들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고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그 전란 후의 향촌 사회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일환으로 바로 이제 곳에 운곡이라고 하는 지명 여기에 주목을 해서 이 운곡이라는 지명은 바로 이제 주자가 바로 이제 자기의 그 운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초당을 짓고 거기서 문인을 양성했던 거기에 이제 연원한 그거를 차용을 해서 바로 운곡이라는 지명에 주목해가지고 바로 주자의 거기다 이제 사당 즉 서원 공부할 수 있는 서당의 건물과 함께 거기다 사당을 놓음으로써 이제 서원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팔봉서원과 운곡서원은 대체로 충주 지역 초기 학문 공동체의 연원을 아마 제행하기 위한 서원, 그것이 대체로 주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이자, 이연경, 그 다음에 김세필, 노수신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사실 그 노수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상주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와 이제 그 이현경의 이현경과 인척과들이 연결되고 이러면서 아마 충주 지역에 한동안 와서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래서 아마 거기에 이제 같이 재양이 되는 인물입니다만 그래서 두 개의 서원은 아마 이런 그 성격으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17세기 후반에 이 서원이 변화하고 또는 여러 가지 어,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성격들이 변화하는데 대체로 이제 어쨌든 그 붕당 정치 실현 기반으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의 성격 변화는 아마 사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팔봉서원의 운영과 관련돼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서 사실은 이제 아마 뒤에서 발표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마 이건 자료 조사가 좀 다시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는 자료를 보면 대체로 이제 서원의 성격을 얘기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획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처음에 사행 논의는 바로 이제 1661년 바로 충주유생 건대시 등의 상소가 그 계기가 되고 이후에 1672년에 충주유생 한치상이 다시 사액을 요청하면서 바로 요 한치상의 사액 요청 계기로 해서 사액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당시는 이제 서원을 좀 서원의 건립을 제한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 시기를 계기로 해서 팔봉이라는 사액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시기 그러면 팔봉서원의 정치적 성격은 어떠냐? 그걸 아무래도 사액을 요청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처음으로 사액 논의를 제기했던 권대시라는 인물. 자, 이 인물은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과 약간 좀 성격과 관련해서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어, 대체로 이 권대시라는 인물이 주목되는 것이 이 사람의 성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제 요 사행 요청 상소를 올리고 바로 그 얼마 뒤에 율곡 이의와 우계 성원에 대한 문묘 종사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문묘 종사 요청 상소는 당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단히 미묘한 정치적인 논쟁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 시기에 권대시가 그 주로 서인들이 주장하는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를 요청한다. 자, 이것은 이분의 성격을 우리가 좀 강세 이런 것들을 좀 서인을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당시 그럼 팔봉서원은 서인계 서원인가?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요 시기를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이 권대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요 시기는 서인계 서원으로 성격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익이 되는 계기를 제공했던 한치상이라는 인물을 보면 어 뒤에 홍재 선생님은 이제 서인계로 판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한치상의 선대에 대한 비문을 쓴 것이 보니까 미수호목이라는 인물이 쓰고 있어서 이게 성격이 좀 남인계 인물인가 아닌가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서원이 아마 정치적으로는 좀 이제 서인계에서 남인계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곡서원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1676년에 정세음이라는 분이 이제 사행 요청을 해서 결국 이제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로 이제 당시 조정에 남이들의 지원을 받아 사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세음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의 후손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이익과 교류하는 것을 보면 아마 남인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런 남인계의 성격 서원이 이후에 그 철액, 즉 말하면 사액이 철거되고 다시 사액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합니다. 대체로 소론계에 의해서 철액이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영조대 영가려면 바로 이제 그 환액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이게 꼭 남인계로 볼 수 있을까? 사실은 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다만 이제 후대에 나오는 자료들 보면 성제 허전과의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후에는 또 남인계 서원이 아닐까.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검증이 될 사항입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되어 있는 운곡서원 바로 일제 강점기의 그 사진 모습입니다. 근데 팔봉서원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원래 모습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적 공론의 거점으로서의 누암서원과 충렬사. 자, 이렇게 그 주제를 접은 이유는 대체로 요 서원들이 이른바 서원의 남설기라고 하는 요 시기에 만들어지고 이 서원의 남설기는
대단히 정치적인 측면들 성격들을 많이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파 봉당에 유리한 이론을 조성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막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정치적 공론의 거점으로 이제 그 주제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암서원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1694년에 바로 이제 장암 정호가 스승 송시효를 제어하기 위해서 노암서원을 건립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1695년에 건물을 낙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지역에 송시효를 제향하는 서원을 만드느냐? 아마 사실은 이런 걸 보면 이 지역은 일찍이 우암과 또 밀접한 관련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선생이 휴식하는 장소 또는 뭐 선생이 지팡이와 신발을 벗고 울던 장소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안다미 선생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대체로 송시열이 충주 목사로 이제 제수된 적도 있고 물론 부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 자기 문인들과 또 책을 교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래서 일찍부터 아마 이 충주 지역과 일찍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우암을 제항을 하고 그래서 그거 제항하기 위한 서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1702년에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우암에게는 직접 가르침을 받고 감화되었으며 지도하고 장려하느님은 민정중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에 따라서 바로 당시 충주 유학의 일부가 민정중의 학통을 잇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민정중을 배양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누암서원은 이제 그 1724년에 아마 그 민정중을 제항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사액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액이 바로 1724년에 바로 충청도 관찰사 권익관이 그 재직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편액이 철거가 됩니다. 말하자면 철액이 되는 거죠. 철액이 되는데 당시 기록에 보면 이거는 당시 집권 세력들인 소론들이 바로 이제 도신 말하자면 충청도 관찰사를 협박을 해서 그 철액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대체로 서인계 노론계 중에 중심적인 서원이 거기를 이제 사액을 철거하는 이런 모습 보이는데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바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1725년 바로 을사왕국을 계기로 해서 다시 그 상소가 편액이 돌려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 바로 역시 이제 충주 지역에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바로 권사나를 이제 제항을 하고 바로 1795년에 바로 이제 장암 정호를 제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때 좀 초창기에 장암 정호가 제항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따로 이 선생이 제항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묻어주는 것은 혐의가 있다. 아마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바로 그 뒤시기에 장암 정호가 제항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누암성과 함께 17세기 후반에 설립된 물론 사당입니다만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임경업을 제항하는 사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임경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평가가 좀 갈립니다. 평가가 갈려서 대체로 17세기 후반 전까지는 그 가도 정벌 요게 대체로 보면 청나라의 요청으로 바로 그 조선군 대장이었던 임경업이 바로 이제 명나라 장수를 비롯한 모문영을 비롯한 장수들이 와 있던 가도를 정벌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전까지는 주로 상국 명나라의 군사기지를 도모했다 또는 공격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됐습니다. 임경업이라는 인물은. 자, 그러다가 당시 조선 사이에 이른바 중화주의 내지는 그 존주론이 극성이라고 또 그것이 점차 강화되면서 임경업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임경업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자 이거는 청나라를 속인 통쾌한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임경업이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오랑캐의 나라인 청나라를
속인 사건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명나라를 유지를 잇는 막 그러한 것들을 어, 계획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이루어지면서 바로 임경업은 바로 이제 충성과 절의를 상징하는 상징화된 인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1697년에 임경업의 손자 임중본이 상언을 올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복관이 이루어지고 국왕에 의해서 사제가, 즉 제사가 내려지는데, 주목되는 건 바로 요 시기를 전후로 해서 바로 그와 관련된 지역에 여러 개의 사당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일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바로 이제 그 사당이 만들어지는데, 요 사당 건립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이제 정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정진이라는 인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암 정우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아마 요 충주 지역의 학문적 풍토라든지 사상적 조류를 아마 장암이 주도하고 민정종 등등이 주도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장암 정우의 동생인 정진이라는 인물이 절의를 숭상하고 윤리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사당 건립을 사당을 세우고 임경업을 기리기를 요청을 합니다. 다만 이때는 바로 성사되질 않아요. 성사되지 않다가 바로 1726년에 와서 그래서 사후를 세우고 사파를 봉안하게 됩니다. 다만 요 시기가 바로 1714년에 이른바 갑오정식, 그래서 조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중복적인 사원들은 건립을 제한한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원들은 회천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갑오 정식이 조정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원 건립에 상당히 좀 그걸 좀 일종의 금지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진 순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임경업의 충절을 기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로 계속 존치가 되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27년에 역시 바로 이제 청주 유학, 죄송합니다. 1727년이면은 영조 3년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충주 유학 정만근 등이 상소해서 사익을 요청하고 비로소 사익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당을 건립하고 임경을 기리는 충렬사는 이후에 정조대에 가면 점차 그 위상이나 또는 임경업의 역할들이 또는 그 위상들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기리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어, 선택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중화주의의 산물로서 충렬사의 역사적 위상이 정조대에 다시 한번 굉장히 고양이 됩니다. 고양이 되면서 바로 정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임경업의 화상을 모사해 가지고 충렬사에 배양을 하고 바로 1788년 바로 정조 12년에는 지금 보시는 거 이건 탁본입니다만 바로 직접 어제로, 즉 국왕이 직접 바로 비문을 써서 거기다가 이제 제공하는 이런 과정들은 결국 이제 임경업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누암선과 충렬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것이 그 예를 들자면 서원이 일정 정도의 남설되고 또 그러면서 정치적인 공론의 거점이 되고 또 붕당의 여론을 수렴하는 이러한 장치로 또는 이러한 공간으로 이것이 이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누암성과 충렬사를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바로 일종의 정치적 공론들을 생산하는 또는 그것을 모으는 그런 장소로 선택되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또 건립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래서 뭐 대체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팔봉서원과 운곡서원 또 충렬서와 노암서원은 어쨌든 물론 사역과 관련돼서 각종 지리에 등장합니다만 바로 요 일종의 충주의 정신 내지는 충주의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위상들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자 또 그걸 상징하는 그런 공간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런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좀 요 관련된 자료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시다 보면 제공해 주시면 좀 더 동적이고 좀 더 역사적으로 이 팔봉서원을 비롯한 충주정의 서원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